이 경찰행정법을 행정법으로 따로 공부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배웠습니다. 이때 행정경찰은 경찰 법규를 적용하고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경찰 법규를 적용한다는 말이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렇다면 경찰행정법은 우리 경찰학 전 범위에서 행정경찰이 법치주의 치하에서 법치주의 하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법이 있다면 모두가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리를 모르고 경찰행정법이 35% 내외로 나왔다 그러니 행정법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조직 관련된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 경찰 조직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우리 책에는 이 경찰행정법 양이 한 19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리고 35% 내외인데 지금부터 경찰행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책에 있는 거 35% 내외이면은 적게는 14문제, 많게는 16, 17문제. 여러분들 30문제, 40문제도 낼 수 있어. 경찰행정법 여기 가장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범주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경찰행정법을 책을 만들 때에 내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너무 정확하게 내가 알 거 아니야. 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흔들림 없이 경찰행정법을 어프로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행정법 하면은 법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법원. 요것도 우리가 경찰학 첫 스타트에 그 관과 민을 공부했듯이 경찰행정법에서 법원을 모르면은 여기 경찰행정법 전 범위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꼭 한 문제씩은 나오잖아요. 베이스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이고 거기에 즈음해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별하는데 암기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만 되면 암기가 되고 그 다음에 훈련과 직무명령인데 이 훈련과 직무명령은 행정기본법에 보면은 행정규칙도 법령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개념에. 그래서 훈련과 직무명령도 중요한 논점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원으로 여기를 설명을 해줄 거고 이 전체로 보면은 반드시 한두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소스거리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적어놔 보세요. 여기 이제 한두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이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외국 경찰서는 요거 이렇게 보고 1장, 2장, 3장, 4장,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경찰 행정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시험에 나올 만할 내용들이 한두 문제가 소스거리가 있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경찰 조직법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조직과 관련된 법이 대표적인 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령센터에는 약칭 경찰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본 사람이에요. 안 다가와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쓸 것이냐면은 국자법으로 쓸 거예요. 물론 경찰법으로 써도 뭐 개정 경찰법이니까 우리 일본에서 조금 전에 배웠다시피 1954년도에 구경찰법을 만들었고 전면 개정해서 신경찰법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해돼안돼? 그러니까 47년도에 구경찰법을 만들고 54년도에 전면 개정 경찰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1954년도에 신경찰법이나 국자법과 같고 그 다음에 1991년도에 경찰법을 만들었을 때에 일본의 구경찰법 1947년도 경찰법과 같은 맥락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구조도가 여기서 시험에 한두 문제 안 나오겠어요? 최소 이제 이 써먹을 만한 법조문이 한 36개 조문 정도 돼요. 이게 한두 문제 안 나오겠어요? 최소? 그죠? 여기서 한두 문제 나오겠죠?
최소 한두 문제란 말이에요, 국자법에서. 자, 그 다음에 대리, 위임, 위탁 안 나오겠어요? 여기 이제 직무 대리 규정 대통령령까지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 전체로 보면은 몇 문제나 나오겠어요? 네다섯 문제 나오겠죠? 네다섯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소스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게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우리 경찰 조직법이라고 그래서 명칭을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과 법이잖아요. 이 경찰 공무원과 법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찰 공무원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발생 변경 소멸, 권리 의무, 경찰 공무원의 책임,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의 권리 보장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40문제 나오기 전에도 여기 관련해서 출제가 반드시 되잖아요. 이 자체가 한 10% 나올 정도야. 네다섯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네다섯 문제 나올 만한 이 소스거리가 넘쳐 있어, 안 넘쳐 있어? 넘쳐 있지. 자, 요것도 네다섯 문제 나온다고 합시다. 충분하잖아요. 나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근거가 되는 법이, 가장 대표적인 법이 여기에서는 자, 일반 법인 국공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무슨 법? 경공법, 공직자윤리법, 이런 것들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다음에 징계, 이건 뭐 필수 한두 문제잖아요. 나올 만한 것들이 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기 또 네 다섯 문제를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과 관련된 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다음에 경찰작용법입니다. 경찰작용법.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 파트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파트가 행정법 파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만을 경찰행정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행정법에서 경찰 조직과 관련된 그 이론들은 다 다루어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경찰 작용법, 우리 경찰과 법치행정, 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법 적용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부를 해야지 행정법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일반 공무원 행정법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경찰 조직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경찰 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행정기본법이 여기에 하나의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3월 23일 날인가 제정이 됐잖아요. 이 기준을 녹여서 정리를 쫙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부관 같은 경우 학설이나 판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조리 같은 경우에들 학설이나 판례로 움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네 가지 있잖아요. 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즉시강제까지 다 명문화되어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 경찰 조직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사정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까지 하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 여기도 봐보세요. 10% 이상 안 나오겠어요, 지금? 이게 좀 네 다섯 문제 안 나오겠어요, 이게 지금? 네 다섯 문제 충분히 나올 소스거리가 많이 있죠. 자, 요런 경우. 자, 그러면 마지막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2개 조문, 1년 이하의 징역 금고까지 12개 조문으로 되어 있지만 요것도 10% 내외, 네 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소스거리입니다. 이 중에 당연히 조문 1조부터 12조까지 들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좀 더 요번에 보강된 게 치안정보 수집 작성 배포가 치안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의 후속 장치로서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보강을 시켜놨어요. 틀림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10조에 보면 경찰 장비, 10조에 2 경찰 장구, 10조에 3 분사기 사용, 10조 의사의 무기 사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위에서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규정은 없지만은 경직법 시행령도 여기에 전부 다 대통령령이에요. 그 다음에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이 있잖아요. 이 경찰청 예규인데 이 부분도 이제 출제 포인트로 등장을 하고, 그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10% 내외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 경찰행정법을 책을 이렇게 엮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다 봤으니까. 이게 지금 경찰행정법인데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 약 한 19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마무시한 양입니다. 그럼 한번 봐보세요.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10%, 여기 5%. 그러면 이것만 봐도 벌써 45% 내외가 돼요.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드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작용법 파트를 마치 행정법 전체인 양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할래요? 이 법원이나 경찰조직법, 경찰공무원과 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요거는 뭘로 다룰래요? 마치 이게 행정법 전부인 양 35% 내외로 공부를 하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 두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 행정법 요소인 그 다루지 않는 부분들은 다 그 내용 사이사이에서 설명을 내가 충분히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를 해내시면은 요게 전반적인 경찰 행정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 나와 관련된 사람들은 요걸로 내가 질문을 대신할게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